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 반갑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도 같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처음부터는 제가 시작했는데요. 제가 원래는 뭐 그냥 다들 것같아요 예전에 기능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절뿐만 아니라 또 인성 교육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성 예절의 기능과 또 현대 사회에 있어서 예절의 필요성을 같이 한번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같이 논해볼까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이제 주제가 두 개죠. 근데 예전의 기능하고 그 다음에 데이트 폭력의 원인과 해법인데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있어서 실제와 격식에 해당될 수 있어요. 실제는 어떻게 보면 마음에 해당되는 거죠. 내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트 폭력의 원인과 해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격식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가 이게 보면 이론과 실제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할 내용은 좀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것이다 보니까 좀 딱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고리타분하고 딱딱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다음 주제에서 우리 이 교수님 하실 거는 실제 그죠? 현상을 이야기하시니까 아주 또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윤종갑입니다.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뭐 대학에서는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행정학을 전공하고 또 제가 나이가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는데 58이라고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몇 살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50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저도 58입니다. 저도 동안입니까? 예, 저도 58입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 되면 또 한갑이 되는데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아직까지 저도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 보는 학생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자 그리고 보니까 인성 예절 지도사라고 하는 그 자격증이 있는데요. 좀 생소하죠, 그죠? 인성 예절 지도사인데요. 이 지도사 자격증을 제가 불과 이제 한 3개월 전에 땄어요. 2월달부터 해서 8월달까지 6개월 동안 전문 교육을 받고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거치고 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성 예절 지도사, 즉 인성과 예절을 전문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또 실행에 옮기는 이런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입니다. 자, 그리고 뭐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에서 제가 이런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국가공인 자격증이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들이에요. 그 외에도 민간 자격증들 쉽게 말해서 세배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건 전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입니다. 공인인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또 사회복지학도 전공하고 또 평생교육학도 하고 지금은 또 청소년학도 전공을 하고 그래서 관계되는 이런 여러 자격증을 가지고 또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또 호흡을 맞추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예절인데요, 그죠? 자, 이 예의 실종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의 실종. 한자를 처음에 나와서 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가 어떻게 자치를 감추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 실종인데, 과거 우리나라를, 우리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우리나라 중국에서는 동이족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과거 이름이 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동이족을 중국에서 부르기를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알겠죠? 들어봤을 겁니다. 동방, 즉 동방에 있는 예가 있는, 그죠? 예를 잘 지키는 나라다라고 해서 중국에서조차 이렇게 인정하고 오늘날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방향을 불문하고 한국은 동방예의 지국이다 이런 고유 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동방이니까 중국에서 보면 동쪽이니까 우리나라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어때요? 일본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서쪽이지만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방향과 관계없이 우리나라를 고유명사로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공자님께서도요, 그죠? 공자, 노나라 그 성인이죠, 그죠? 공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 바로 동해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님께서 그렇지 않다. 동해는 바로 그 예의가 바른 군자들이 많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누추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동해에 가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바로 우리나라가 예를 그렇게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옛날부터 중국이 예를 잃으면 동해에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즉 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 오랑캐라는 뜻인데, 오랑캐 있잖아요. 활궁자에다가 사람자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오랑캐라는 뜻이 아니고 예의가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아니고 예의 바른 이란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 동방 예의주기라고 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예가 없는 무례한, 그죠? 무례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예를 표했습니다. 왜? 예를 배웠고 또 예를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예, 인사 예절이라도 일단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 불편하셨다면 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개 이제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부터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동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아니면 남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무슨 쪽입니까? 남쪽. 남쪽입니까? 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 동쪽입니까? 자, 그 방위에 보면요, 자연의 방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절의 방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방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방위라고 할 때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저 앞이 남쪽이죠, 이자가 북쪽이고 여기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서쪽이 됩니다. 서쪽이잖아요, 그죠? 저 자가 동쪽이잖아요. 자연의 방위에서는 여기는 지금 서쪽이라는 겁니다. 서쪽이죠, 그죠? 서쪽인데 예절의 방위에서는 이쪽이 무슨 방위가 되겠습니까? 예절의 방위에서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서 말하는 지금 이쪽은 방위로 봤을 때는 어떤 방위가 되겠습니까? 남쪽. 남쪽입니까? 우리 학생들 이쪽이 무슨 쪽이 되겠어요? 자연의 방위에서는 이게 서쪽입니다. 여기 서쪽이고 그 다음에 동쪽이고 그 다음에 남쪽이고 북쪽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의 방위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이 교수님, 예전의 방위에서는 예전의 방위하고 자연의 방위는 다릅니다. 예전에 지키는 방위에서는요, 그 연단이 있는 거, 그죠? 이게 연단이잖아요. 연단이 있는 쪽이 상좌가 됩니다. 가장 높은 자리가 돼요. 그럼 상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쪽입니다. 예전의 방위에서는 이쪽이 북쪽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이제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하고 있죠. 여러분이 계신 곳이 남쪽입니다. 알겠죠? 예전의 방입니다. 제가 북쪽이고 여러분 남쪽이에요. 그 다음에 예절에 있어서 왼쪽이, 그죠? 왼쪽이죠? 왼쪽이 동쪽이 됩니다.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서쪽이 됩니다. 예절의 방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방위가 아니고 예절의 방입니다. 그래서 예에 있어서는 무조건 북쪽이 최고 상입니다. 제사를 모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상례에 갔을 때, 그죠? 초상집에 갔을 때 우리가 예를 보면 어때요? 앞에 보면 이제 그 신의가 있고 쭉 있죠. 그래서 신의를 모시는 데가 이제 상이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계신 곳이 북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연단 쪽에서가 무조건 북쪽입니다. 북쪽 아래가 남쪽이고요. 좌측이 동쪽이고 우측이 서쪽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절의 방위하고 자연의 방위가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일단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예가 없는 무례한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런 예가 실종된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이거 뭐 고리타분한 건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우리 실제 그 시대 때 문화말살 정책이라든가 또 6.25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그 서구의 물질 만능주의가 가져온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서구화된 편의성에 잦은 관습 등 이러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 예가 점점 자취를 갖춰버리고 오늘날은 완전히 예가 실종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 왔다는 것, 실로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근대사를 우리 한번 보죠. 자, 우리 근대사, 우리 젊은 학생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에 가는 거. 실제로 저도 뭐 60년대생이지만 보릿고개 뭐 잘 몰라요. 우리 어른들은 보릿고개 넘겼겠지만 저는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보릿고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산하, 그죠? 옛날에는 뭐 산하 제약하는 게 없었죠. 무조건 생기는 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우리 그 부모님이 상당히 좀 부지런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어머니, 아버지 부지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8남매도 나왔습니다. 8남매요. 그래서 중간에 제 바로 위에, 제 바로 밑에입니다. 밑에 하나가 없어지고 지금 7남매가 아직까지 이제 생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7남매 중에서 4남 3녀거든요. 딱 중간이에요. 제 위로 3명, 제 밑으로 3명 있습니다. 딱 중간이에요. 7남매, 4남 3녀. 그래서 딱 중간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 상태가 여기 아담 사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제 본의가 아닙니다. 제 본의가 아니에요. 저는 키가 크고 싶었습니다. 키가 크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위로 치고 밑으로 이렇게 치고 해서 이렇게 옆으로 퍼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일단 무조건 나왔지만 요새는 지금 어때요? 산하 제한 하다가 옛날에는 뭐 5남매 10남매 하다가 지금은 이제는 2명도 안 낳죠. 1명도 안 낳죠. OECD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 여성들의 그 평생 동안 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그죠? 이래서 보면 대한민국 자체가 앞으로 30년 뒤에 되면 없어지게 됩니다. 0.98명입니다. 이걸 한 명도 안 넣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면 결국 나라가 없어지겠죠?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또 없어집니다. 옛날에 대가족 제도에서는 따로 예절 교육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예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한 집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네, 그 다음에 고모네, 등등 사촌, 다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부자 유친도 배우고, 부부 유별도 배우고, 형우 제공도 배우고, 장유 유서도 배우고 다 배웠습니다. 따로 예절 교육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한 명도 안 났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범절 자체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사회가 이렇게 예의 염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의 염치.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핵가족화 해서 이런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상실되고 있죠. 옛날에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따로 예절 교육 안 받아도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 가면 어때요? 학교가 배움의 산실이 아니고 뭐예요? 대학 입학하고, 그죠? 취업하는 그냥 학원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예절 교육과 전문적으로 예절 전문 교육기관에서 배워야 할 이런 상황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현상 아니잖아요. 그죠? 참 실로 가슴 아픈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진짜 이 동방 예의주기가 아니고 이거 완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서구 합리주의 사상에 적어있는 이 요즘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우리 예전하고 그 다음에 서양의 에티켓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전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분한 거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다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 서양의 에티켓이 어때요? 모르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교양인의 필수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거는 아이도 저도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서양의 에티켓은 모르면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밥상들이 예전에 뭐라도 되고 서양의 테이블 매너지만 알아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서양 테이블 매너에서 저 포도주는 고기 먹을 땐 저 포도주를 먹는다. 생수 먹을 때는 그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국제화 시대에 우리 에듀케이션 모르면 뭐 망신이다 할 정도로 뭐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얘는 오히려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지금 뭐 그건 좀 왔다 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좀 아까도 했지만 좀 이론적인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만 그 다음에 실체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의 기원입니다. 기원입니다. 자, 이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의 후한 사람이죠. 후한의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동의열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전이 있습니다. 즉 동의열전에 보면요, 설문해 그러니까 그 설문해자라고 해서 글자를 풀이한 이러한 그 자전이 있는데요. 자, 거기서 보면 이 예라고 하는 것에 그 의미를 풀이해 나왔습니다. 자, 예자는 예도 예자죠, 그죠? 예도 예절. 자, 얘는 뭐와 뭐의 합성이냐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일단 그 좌측에 보면 시자죠. 보일 시자입니다. 그죠? 보인다는 보일 시자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뭐예요? 풍자입니다. 풍자. 그죠? 보일 시자와 풍자인데 이 풍자는 풍자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의를 뜻하는 또 제기를 뜻하는 예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자라고도 하고 또 제기를 뜻하는 예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시자와 예자가 합쳐져서 이제 예도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그러면 이 예자로 하는 것은 제기에 제물을 담아서 신에게 올리는 공경심의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즉 보일시자 그다음에 풍요를 풍자다. 즉 사람들이 어때요?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어떤 제물을 쌓아갖고 신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뭐 시자와 풍자는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시자와 풍자를 합쳐서 예자라고 하니까 즉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보여준다 하는 거. 자, 그리고 이 예의 정의입니다. 자, 얘는 뭐 신을 섬기고 복을 이루는 바로 사신치복 의법이다 했습니다. 신을 섬기고 복을 이룬다. 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의식 행사에서 쓰여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의법, 그죠? 그리고 얘는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사리를 일관한 법칙이다 해서 천리지절문이요 인사지의칙이라 하고요. 예자는 천리지서야, 즉 하늘의 이치다 하는 뜻이죠. 질서라고 했습니다. 만사하버도리야가 모든 일의 어떤 도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거의 타분하지만은 뭐 이렇게 해서 예를 의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외에도 예의 정의 많죠. 뭐 국가의 법칙이고, 뭐 인간의 욕망을 규제하는 사회 질서고, 법도고, 균형과 절도, 질서, 뭐 쭉 해서 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규제는 요 마지막 겁니다. 얘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뜻도 많은데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인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한자로 지금 써놨는데, 자, 한자 한번 여기 읽어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한자 한번 읽어보세요. 몰라? 여기 때 이제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습니까? 부예자. 이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예자 자비이존인이다. 물론 예라고 하는 것은 자자는 nom적자지만 보통 이제 하죠. 그래서 물론 예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타인을 존경한다, 높인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한자를 많이 공부하셨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저는 다른 뜻도 잘 있는데 요 말이 가장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여주는 게 이게 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는 이 생각이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예의 본질입니다. 본질. 자, 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뭐 했는데 인간관계 표현이다 그죠? 당연하죠. 예는 바로 인간관계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밑에 뭐 부연 설명입니다. 예출어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에서 나온다 그죠? 예라고 하는 것은 정에서 시작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봐요. 예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 예입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한테 선물을 주기만 하면 안 좋잖아요. 줬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오는 게 있어야 되겠죠.
가고 와야 됩니다. 오고 가는 것보다는 가고 와야 되죠. 즉 예라고 하는 것은 상왕래입니다. 옆에 있죠. 상왕래. 가고 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는 것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되죠. 또 오는 것만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즉 give and take잖아요.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주는 게 있으면 또 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상왕래, give and take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받아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또 주는 것도 아니다 해서 오고 가고 오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라고 무부답이다. 답을 하지 않으겠다. 그러니까 서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행동을 보냈으면 상대방도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쭉 있습니다. 예. 자, 얘는 형식보다는 내용, 그죠? 내용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격식하는 게 있어요. 격식. 아까 얘는 실제와 격식이 있다 했습니다. 실제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격식은 말과 행동입니다. 표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요시하고요. 뭐 관계된 거죠. 뭐 큰 대례필간이라고 했습니다. 대례필간. 큰 예는 반드시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라고 해서 꼭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대례필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사 지냈는데 무조건 재물을 많이 쌓아 놓는다고 해서 그게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례필간입니다. 그 다음에 예번난직이라고 했습니다. 번거로우면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예번난직이라고 했습니다. 번거로우면 어지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소하면서도 마음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절의 정의입니다. 앞에 예를 배웠으니까 예절을 쉽게 말해서 예의 범절의 준말이잖아요. 예의 범절. 알죠? 예의 범절의 준말이 예절입니다. 예절입니다. 자, 예절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무리지어 사는 사람들이 약속해 놓은 생활 양식이다. 그죠? 생활 방식이죠. 인간의 하나의 생활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밑에 부연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관행성 사회계약적 생활 규범입니다. 즉,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하나의 규칙들, 그죠? 관습, 종교, 도덕, 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활 규범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얘는 도덕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도 있고, 관습도 있고, 도덕도 있고, 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때? 이것도 하나의 생활 규범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동질문화권의 생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어떤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것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은 예절의 기본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가 예절의 기능이다. 그죠? 기능 또는 목적이 해도 됩니다. 목적, 기능 또는 목적입니다. 그죠? 자, 예절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한다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절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절 기능. 자, 우리 학생들 예절 기능 두 가지로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어요? 예. 뭐라고 써놨습니까? 예, 수기자입니다. 그죠? 수기. 닦을 숫자 몸기자죠. 몸을 닦는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수양한다는 거예요. 자기 수양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을 닦아요. 수양.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치인입니다. 치인. 다스릴 치, 사람인 자.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수기 치인이잖아요. 자기를 먼저 다스리고 수양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을 뭔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절의 기능, 즉 목적은 바로 수기와 치인입니다. 수기, 치인이에요. 자, 기능이 두 가지인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기, 치인입니다. 자, 이거는 오늘 주제니까, 그죠?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고 해도 이 두 가지는 알고 넘어갑니다. 수기와 치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수기는 뭐예요? 바로 자기 관리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사람다워
지려고 하는 자기 관리, 즉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기 수양입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먼저 수양이 되어야 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를 갖지 않고서는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수기입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수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인입니다. 바로 대인관계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원만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대인관계입니다. 남과 어울려 함께하는 대인관계입니다. 사회인으로서의 대인관계. 결과적으로 이 예절은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수기와 치인입니다. 자기를 수양하고 남을 이렇게 원만하게 하는 거죠. 이게 예절의 기능이다. 알겠습니까? 자, 예절 기본적 분류인데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절 공부 따로 하려면 물론 다 외우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절 본질은 정성, 공과 공경과 사랑, 즉 정성입니다. 정성은 수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과에는 치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 기능, 수기, 치인에 있습니다. 수기는 자기 관리고 대내, 대자적 작용입니다. 이건 바로 그러면 이 수기의 요령은 뭐예요? 바로 신독이라고 합니다. 신독 뭐예요? 혼자 있을 때 삼가락했습니다. 이게 신독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혼자 있을 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뭐 세수도 안 하고 그죠? 양치도 안 하고 옷도 마음대로 입고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어때요? 뭔가 타락해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삼가라는 거예요. 이게 신독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기의 요령은 신독이고요. 지인의 요령은 안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요령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신독과 안인이라고 했고요. 방법 중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은 바로 실제와 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실제에 해당돼요. 실제. 실제는 마음과 관계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격식에 해당돼요. 어떤 행동 같은 거, 그죠? 실제와 격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 실제와 격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예전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다음에 오늘은 일단 예전에 대한 기본적인 통칙적인 이야기만 하고 또 다음에 혹시 만약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분야별로 예를 들면 이제 인사예절부터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예절 많죠. 인사예절, 그 다음에 가정예절, 사회예절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절 실천 요령 했는데요. 요령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 있겠죠. 자, 아까 봤죠? 바로 이 그 신도 했습니다. 남과 잘 어울리는 자기 관리. 아까 수기가 했죠. 수기. 그죠? 자기 수양.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신도. 혼자 있을 때는 삼가했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되면 뭔가 잡생각 많이 납니다. 행동도 바르지 못합니다. 맞잖아요. 지멋대로 하잖아요. 같이 있으면 뭔가 그래도 행동 거지를 잘 하게 돼 있어. 혼자 있다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독이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지인, 그러니까 안인이 됐죠.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춘다. 자비 존인겠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 안인입니다. 안인. 편안한 한자, 사람 인자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절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생활, 배려. 그죠? 남을 항상 의식하는 공중생활, 배려해야 되겠죠? 예절은 바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남을 배려하는 게 바로 예절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절은 먼 데서 찾을 게 아닙니다. 가까운 데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요새 어떻습니까? 그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했지만 집에 있는 부모님들은 내팽개치고 봉사로 간다면서 다른 데 가갖고 뭐 흉내만 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가 아니잖아요. 집에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찾아야 됩니다. 집에 어른들은 내팽개치고 밥을 자셨는지 뭐 잠을 주무셨는지 놔두고 봉사로 간다 하면서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봉사 뭐 가서 대와서 막 이렇게 활동합니다. 그거는 진정한 예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집에 있는 것부터 가까운 데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즉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 데서 가까운 데로 하면 예가 아니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자, 우리 예전의 고유성인데요.
복잡한 넘어가요. 중국과 우리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자, 뭐 간단하게 한번 넘어갈게요. 자, 우리 혼례 우리가 알죠? 혼례 결혼하는 거죠. 요새는 지금 전통 혼례가 아니죠. 전부 예식장에서 다 하니까 예식장 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뭐 법이 돼 버리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이제 낮에 혼례를 치르죠. 옛날 전통 혼례입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이제 보통 지내는 게 낮에 합니다. 근데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친정이랍니다. 친정 들어봤죠? 친정이라 해서 오히려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와 갖고 신랑 집에서 제사 그러니까 혼례합니다. 치르다 보니까 보통 해질 무렵 그죠?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중국에서는 이제 해질 무렵에 이렇게 합니다. 뭐 상례, 시묘제도 우리 있었죠. 근데 중국 없습니다. 뭐 제례에서도 우리는 뭐 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차를 사용한다는 뜻이고 인사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5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공숙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인사하는 방법이 크게 5가지 있습니다. 시기면서 개수배, 돈수배, 공수배, 숙배, 빙배에서 5가지. 큰절, 평절, 작은절 뭐 이렇게 해서 5가지 있는데 중국은 9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또 인사 예절 할 때 혹시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과 예인데 그죠? 인과 예. 예와 인은 또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과 예다 해서 인은 남을 사랑하고 배려한다. 이게 결국 예입니다. 그죠? 남을 사랑하고 배려한다. 그래서 애인 충서 극기봉예입니다. 극기봉예라는 말에서 뭐예요? 공자의 제자인 안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자 또는 안회라고 하는데 수제자죠. 안자가 공자님한테 말씀해요. 바로 예가 무엇이냐 했습니다. 그죠? 예가 뭐냐고 물으니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극기봉예 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극기봉예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극기봉예라고 합니다. 예는 극기봉예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인과 예는 인간과 인간관계를 바로 나타낸다 뭐 하는 것이고요. 뭐 밑에 쭉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절과 법이죠. 자, 예절이나 법은 다 같이 사회규범입니다. 그죠? 사회규범인데, 뭐, 우리가 예절은 뭐 자율적이게 말해서 법은 우리가 강제성이고 타율성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다 아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예절과 인성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자, 밑에 지금 그 사진을 제가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 그 복사를 해서 붙였습니다. 바로 맹자입니다. 그죠? 맹자입니다. 맹자의 사단설과 인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맹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맹자. 아까 공자님은 중국의 노나라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맹자는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추나라, 그죠? 추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맹자는 그 사람들이 모두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사단설로 나타납니다. 사단설인데요. 그래서 맹자님은